네, 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봉 커뮤니케이션 대표 강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습관이 된 말의 굳은 살을 풀어요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리고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다른 사람들이 숨차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도 습관 때문에 굳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습관이 참 바꾸기가 쉬우면서도 또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쉬운 방법부터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 결국 바뀌려는 마음에 좀 이렇게 방점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숨차요라는 것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말이 빨라진다, 속도에 대한 거 지난 영상에서 1분에 360음절 정도가 적절한 속도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자세한 데는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 적절한 말 속도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에 있습니다. 입. 네, 입에 문제가 있어요. 자, 발음할 때 입이 움직이는 음가를 내는 이 소리의 시간이 작은 거죠.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불특정하게 불친절하게 들리죠. 불친절하고 싶을 때 입을 안 벌리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금 친절하게 잘 들리게 하시려면 입을 조금 벌려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상악이 있고 하악이 있습니다. 상악과 하악이 있는데 우리는 상악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악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하악이 벌어지는 이 아래턱을 조금 더 쓰시는 거죠. 보통 이제 턱을 많이 쓰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하는데 0.1mm만 커져도 공명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소리의 울림이 더 많이 전달이 됩니다. 네. 입을 움직이면 더 잘 들리고요. 내가 목에 힘을 주지 않아도 소리가 더 잘 퍼지죠. 적절한 속도를 구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발음 중에서 딱 이거 하나만 짚어드리면 좋겠어요. 니은 받침을 잘 안 하십니다. 니은 받침. 네. 안 하세요. 뭐냐면 저희가 니은 할 때 보통 조사에 니은으로 많이 끝나죠. 주어 다음에 는 하는 그런 조사 뒤에 은과 는의 앞니 뒷부분에 혀가 딱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응으로 발음을 많이 하세요. 강의하다가 보면 1시간, 2시간, 8시간, 며칠 동안 할 때 덩어리째 응응응응 들리면 이렇게 웅얼웅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작년에 대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제가 제 강의 평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교수님 딕션이 되게 좋으시네요. 막 이렇게 온 거예요. 자랑입니다. 네. 근데 땡큐 하지만 고맙지만 얼마나 다른 교수님들이 이 정도의 발음도 안 하시나라는 약간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네, 속상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또박또박 해야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잘 들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강의를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는 조금 덜 하신 분들이 발음에는 미처 신경 쓰실 여력이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교육생 입장에서 보면 또박또박한 발음, 딱 니은 맞춤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입 푸는 연습으로 이걸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곽진광 관광과장. 네. 자랑했어요. 네, 안 될까봐 약간 떨었는데 보통 차에서 강의장 내리기 전에 한국관광공사 곽진광 관광과장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니은 받침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따라하면서 갑자기 짜증나시는데 나 왜 안 되는데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하악을 좀 움직이시면 좋고요. 우리가 한국어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2-3번을 천천히 해보시면 좋습니다. 빨리 한 번에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하나하나 발음의 음가를 외국어 배우듯이 한번 해보신다라고 그냥 입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속도는 어떤 속도를 내가 메트로놈처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스스로 지각하고 작은 연습들을 계속 점층적으로 쌓아가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말의 속도가 빨라서 발음이 더 불분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음가를 또박또박 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입 주변의 근육들 막 움직이는 연습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초보 강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의를 1시간을 예정하고 갔어요. 담당자가 와서 저희 한 15분만 빨리 끝내주시죠. 이러면 갑자기 강의하다가 그냥 뚝 끄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강의 그 분량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자, 강의 시간 맞추는 거 일단 그 연습하시거나 준비하실 때 고집을 부리셔서 그래요. 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강의 슬라이드가 아주 간소화시켜서 1번에서 50번까지 슬라이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 바꿀 수 없는 슬라이드 2장은 첫 장과 끝장입니다. 첫 장과 끝장은 뭔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2번 장과 이제 끝에서 2번째 장은 막 섞어놔도 사실은 연결이 잘 되실 수 있도록 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숙지까지만 해요. 예, 그냥 알고 이거 얘기해야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숙지까지만 하고 그걸 말 밖으로 내뱉어 보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네. 강연에서 사회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3년 동안 거의 100분 가까이의 아주 유능한 강연자분들을 많이 뵀는데 아주 잘하시는 분도 그 전에 예독하시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분들과 아닌 분과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슬라이드가 갑자기 PC에서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뚝 끊겨서 네, 막 이렇게 되면 그걸 끝까지 붙들고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요 내용이 이렇다 하고 넘어가시거나 그냥 아예 스킵하고 가셔도 그 시간만큼을 잘 채우실 수 있는 게 우리는 말을 어부로 삼기 때문에 말에서 말로 잘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통 운전 시간이 좀 길어서 운전할 때 제가 이제 운전 중에는 뭐 PPT를 볼 수 없으니까 보통 제 카톡이나 메신저로 보내놓고 아무 장이나 하나 열어놔요. 그럼 이제 제가 운전을 만약 30분 한다. 그러면 가는 동안에 요 장에 대해서만 최대 30분까지 한번 말을 해보는 겁니다. 네, 해보면 정리가 돼요. 요 말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숙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강의 현장에 가셔서 시간 맞추시는 거는 뭐 이제 거의 자동으로 잘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고집을 조금 버리시고 시작부터 순서대로 연습해 보시지 마시고 설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마시고 자유자재로 섞으셔서 한번 해보시면 환경에 청중에 잘 맞추실 수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블럭하듯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끼워 넣을 수 있을 때 툭툭툭툭 끼워 넣고 또 내가 빼야 되겠다 싶으면 쑥 빼서 그냥 다시 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강의하시다가 사실은 내 강의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청중이거든요. 맞죠. 네. 청중 반응에 따라서 어떤 날은 정말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짝도 탔어요. 이런 맞아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폭망했어요. 정말 나 두려워요. 강의 평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죠. 똑같은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그 청중들과의 호흡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좀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네. 이분들이 비대면 강의를 어려워하세요.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사실 제가 만나 뵙는 분들 중에서는 바뀌기가 좀 많이 어려운 시간이 많이 드는 계층에 있으세요. 마이크가 무선이냐 유선이냐에 따라서도 막 그날 강의 컨디션을 다르게 보신 분도 많고요. 아, 정말요? 네, 있어요. 그다음에 비대면인 경우에는 막 이렇게 계속 툭툭툭 치시는 분도 있고 마이크를. 그다음에 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시간차가 약간 있잖아요. 네네. 인터넷으로 연결되니까 대답을 듣고 하셔야 되는데 막 그냥 하울링 생기거나 막 그래서 질문을 못 하시는 이제 그런 비대면의 상황도 있고요. 오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강의 편차가 많이 크신 분들이 질문을 위한 질문을 자주 쓰세요. 그래서 보통 오프닝에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막 이렇게 칭찬하신다거나 굉장히 좋은데 같은 버전의 그 질문으로만 시작하시고 강의 중간에도 계속 핑퐁 핑퐁 탁구처럼 질문 답이 오면 좋은데 답을 안 할 경우에
굉장히 이게 머쓱해지고 다음 진도가 문장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편차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어느 정도 적절히 하시는지를 이것도 중요해요. 비디오로 한번 찍어보시거나 온토리에 오셔서 이렇게 녹화해보시거나 아니면 녹음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일 객관화할 수 있는 건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걸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해보시면 어머 내가 물음표가 이렇게 많았네. 궁금한 게 이렇게 많았네를 하실 거예요. 반성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은 지금 순간 흩어지고 없어지지만 글자로 옮기면 남으니까 이 중에 쳐내야 될 거, 생략해야 될 거, 더 해야 될 거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만 조금 알고 가셔도 그 질문 때문에 강의 편차가 커지는 건 좀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받아쓰기 해보시라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중들과 좀 더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 질문이 청중들과의 핑퐁이 계속 안 된 상태에서 청중들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셀프로 체크하기 쉽지 않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녹화를 해보던가 네. 녹음을 해보던가 네. 여기 한번 오셔도 되고요. 네. 해서 한번 체크를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중요합니다. 보통은 시간이 없어서 뭐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요. 내 연차가 얼만데? 라고 하시는데요. 연세대에서 30년 동안 강의하신 철학과 김영철 교수님 계세요. 마지막 정년 때 강연에서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저는 여전히 제 강의를 다시 녹화해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 소름이 끼쳤어요. 저도 지금 소름 끼쳐요. 네. 네, 그래서 책도 글도 말도 그분이 많이 빛나셨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30년 이하이신 분들은 셀프 모니터링 같이 하시는 걸로. 갑자기 막 급 반성되네요. 네. 많이 부끄럽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하나 작은 팁은 질문이 갔을 때 이 대답이 오겠지라고 노선을 하나만 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이 답이 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가 그냥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뱉어보셔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말이 길어지네? 아니면 대답이 조금 미진하네? 이런 사례를 넣어야겠나를 말씀으로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초보 강사님들께 특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그런 유연성이 강사력에, 강의력에 약간 그런 척도를 좀 가늠하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강의는 열심히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질의를 하셨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의 강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중요한 강의는 질의에서 많이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노선을 1, 2, 3번 또는 1번, 2번에서 이렇게 연습을 말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조금 자기의 말의 체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연습 방법을 또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발음이나 속도에 관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더 중요한 호흡 체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